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 예문을 가지고 함께 통변해 보도록 합니다. 곤명 49세 개축년 정사월 임술일 경자시 사주입니다. 개축 정사 임술 경자 대운수는 4대운이어서 현재 44세부터 임술 대운을 지나고 있다. 여기에 임수를 사주 옆에 써놔도 역시 식상이 보이지 않는다. 임수일간에 목이 식상인데 목이 지장간에도 없죠. 이 사주는 지금 목이 지장간에도 없어. 목이 없다. 이게 약한 것도 아니고 없다. 대운에서도 지금까지 한 번도 모군이 안 왔어요. 아주 독특한 사주죠. 이 사주 원국의 하병충 등을 살펴보면은 정림합이 있죠. 정림합이 있고 사화와 축토가 합을 해서 경금을 향하고 있다. 자수와 술토가 암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공망은 자축이 공망이다. 자축 공망. 그럼 지금 시지가 공망 맞고 연지도 공망을 맞았죠. 자축이 공망이다. 또 그 밖에 신사를 본다면 임술이 규광이다. 규광. 그 다음에 사화가 천을귀인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임수가 4월에 태어났다. 봄철에 불로서 자수의 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또 사유축 금국을 이룬 경금이 금생수를 하고 있어서 수가 상당히 왕하다. 그런데 임수는 흘러야 되는데 흐르질 못한다 이런 얘기죠. 목이 없으니까. 그러면 큰 댐 안에 이렇게 가두어져 있는 저수지 같은 물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뭔가 키우는 게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해도 식상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마할수가 적어요. 그래서 아까 오해받기도 쉽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특징만을 살펴보면은 식상이 여자한테는 아까 자식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남편은 이 술토가 남편이겠죠. 남편 자리에 있는 이 술토가 남편인데 또 재성이 잘 뿌리고 있는 간여지동으로 재성이 정사가 있어서 정제격을 잘 놓고 관도 잘 가지고 있어서 또 관인 상생도 잘 되고 있는데 직장은 잘 다니고 있어요.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데 이제 남편과의 소통이나 이런 것도 큰 무리 없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그냥 자연스럽게 안 생겨가지고 자식을 안 낳았어요. 전화에. 그러고 나서 말 그대로 그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남편의 어떠한 그러한 행동이 못마땅하거나 또 자식이 없다 보니까 쉽게 헤어질 수가 있죠.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팔자에 이 사주는 식상, 목이 없고 자식이 없고 또 자식 자리가 지금 현재 공망 맞았잖아요. 없는 게 차라리 행복한 거죠. 무자식 상팔자란 소리가 있었다고 치면 상당히 그 자식에 얽매이거나 그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소지가 많다. 속정은 많은 사람인데 제가 볼 때는 본인도 그런 걸 얘기하는데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다 보니까 아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식상이 또 없는 사람이 속정이나 속으로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인정머리가 없을 소지가 있어요. 독하다. 어지간해서도 진짜 고문을 해도
속내를 얘기 안 할 수도 있다 이 소리예요. 그게 독한 거죠. 그래서 또 남한테 주는 마음, 베푸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이 곤명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는 위로 오빠 둘이 있는데 오빠와도 아직 인연을 끊었어요. 왜? 도움이 안 되니까.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고 오빠가 뭐라 그럴까? 뜯어간다 그럴까? 저 겁재가 있죠? 이 겁재가 이 자수도 겁재자면 이 개수 겁재가 내 죄를 갖다가 항상 호시탄탐 녹이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식상이 없는 경우는 쟁제가 될 확률이 많다 그랬잖아요. 비겁으로부터 직격탄을, 겁재로부터 직격탄을 바로 제가 맞을 수가 있는데 그게 형제나 가까운 그 선후배 친구나 이런 사이인데 저 개수는 연관에 있어서 오빠라고 치면은 그 오빠 둘이 계속 그 뭔가 금전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이 좀 손재를 입히고 뭔가 뜯어갖고 그러니까 아예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로는 말 그대로 의절한다 그러죠. 형제간 사이도 잘 안 다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 좀 안타까운 사주죠. 근데 이제 지금 본인은 이 사주가 일은 천만다행으로 정직경이가 월급쟁이에서 관변단체에서 NGO 활동을 도와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서 그 NGO 단체들을 지원해주는 그 센터장을 해요. 그 식상이죠. NGO 단체 도와주고 하는 건 그런 식상의 관리를 하는 그런 게 관리는 잘한다 이런 얘기죠. 또 저렇게 식상이 없는 사람들은 속에서는 엄청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관인 상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기획 업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하는 업무 이런 건데 실제 서비스 정신이나 막 살살거려갖고 다른 사람한테 뭐 하고 이런 것은 약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 면에서는 약해도 일 처리 하나만큼은 똑부러지게 잘하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학부 전공도 잘 택해서 간 것이 없는 식상 사회복지 쪽으로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2급, 1급 자격을 가져야 좀 그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도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만약에 퇴직을 하면은 뭘 할까? 항상 이제 걱정이 되죠. 그럼 뭘 하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말할 때 식상이 부족한 사람은 또 운에서도 식상이 오지 않는다. 자영업은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절대 자영업은 하지 않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치면은 우선 첫째 말했어요. 아까 임대업. 내가 모아놓은 돈 가지고 좀 많았다가 조금의 뭐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뭐든 하나 사가지고 임대를 하는 임대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기획 아이디어 뭐 이런 거라 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그 관변 단체를 돕고 관과 결탁된 일을 했기 때문에 실제 그런 지금의 하는 업무 개인적으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흔히 말하는 컨설팅 또는 기획을 짜서 딱 하나를 이렇게 판단해 주는 그런 대행 업무 이런 것은 잘 어울린다. 그래서 뭐 어떤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그 밖에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공동체와 그 관과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좋은데 재테크 쪽은 별로다. 이렇게 했던 사주다. 그래서 식상이 없다 보니까 본인 자신도 그거에 대한 이제 사회활동을 하면서 오해받았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식상이 없는 그 단점을 본인 스스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본 사주입니다.
혹시 뭐 궁금한 점 있어요? 하나만 또 더 풀어봅니다. 식상이 없거나 쇠약한 사주 예문 곤명 58세 갑진년 병자월 무술일 개해시 사주입니다. 갑진 병자 무술 개해 대운수는 3대운이어서 53세부터 경호 대운을 지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목화토금수에서 당연히 식상인 금이 부족하다. 여기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있는가 봤는데 지장간 속에는 술 중에 신금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앞서 본 사주에는 지장간조차도 없었고 지장간이 없으면 대운에서라도 오면 좋은데 대운조차도 앞선 사주는 없었지만 여기는 이미 신유술 대운을 거쳐서 신금, 경금 계속 식상운이 와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렇게 대운이 올 때는 사주에 있는 것보다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식상을 활용을 했는데 지금 사주 우선 원국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목화토금수에서 금이 없어서 무식상 사주다. 무식상 우선 이게 특징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공망은 진사가 공망이다. 진사공망. 그래서 이 진토가 지금 공망 맞았고요. 간지의 합병충을 살펴보면 신자진 수국, 해자 방국을 이루고 무게 합을 하고 있고 술토와 또 자수가 암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고요. 현재는 경호대운이다. 경호를 쓰게 되면은 역시 식신이 천간에 투간이 되어 있다. 또 약한 화가 옷을 합을 해서 병화의 뿌리가 되어주고 있다. 이 자수가 걸록에 해당이 되죠. 걸록이 아니죠. 이 자수가 격이 되죠. 그래서 정제격이 되겠다. 정제격은 반듯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꼭 책임지고 끝낼 줄 알고 또 동시에 뭡니까? 동시에 상당히 완벽주의자들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식상이 없는 그러한 단점은 있지만은 그동안 쭉 앞서 말한 대로 식상운이 와서 본의 아니게 사업을 계속했어요. 본의 아니게. 사업을 계속했는데 원래는 이 식상이 없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면은 그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무토 같은 경우는 간목이 딱 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 중에 뿌리가 있고 진토가 있고 그래서 관 역할을 잘 하는데 식상운이 오게 되면은 저렇게 말 그대로 관보다는 사적인 개인 용도로 변화되는 게 많아요. 무토 같은 경우나 기토는 금을 쓰면은 원래 무토나 기토는 목이 첫 번째다 이런 얘기예요. 목이 있어야 관으로서 공적인 일을 하는데 운에서 계속 없던 식상운이 와주니까 그걸 자꾸 활용하고자 사주에 없던 것이 운에서 오면 더 잘 쓸 수가 있죠. 거기다가 이 20대 때 보면은 계유, 임술, 수가 많은데 식상생지한데 운에서 또 재까지 같이 달고 왔다 이런 얘기 식상이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식상생재 쪽으로 계속 나왔다 이런 얘기. 근본적으로 볼 때는 식상이 없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아까 임대업부터 시작해서 기획하던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라이센스를 이용하거나 특별한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게 좋은데 상당히 투기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비겁이 왕하고 그러면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했습니까 하면은 저는 또 한번 본 사주입니다만 원래는 간호대학 나와서 간호사인데 간호사를 잠시 하고 그만두고 자기는 인테리어 이런 쪽이 그렇게 좋았대요.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젊은 날에 인테리어 사업 전혀 자기 어떤 전공과는 상관없는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다가 부모님의 영향, 친정엄마가 한복집을 했어요. 한복, 쥐단 이런 것을 도매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친정엄마 영향도 받겠지만 오래 했다 보니까 기존의 단골들도 있고 도매 사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 옛날 엄마가 하던 한복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타겟을 하나 지어놓고 자기가 인테리어고 또 미술 쪽에 이런 거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복을 직접 디자인하고 또 흔히 말하는 뭐 생활 한복, 좀 간편 한복, 요즘 한복도 옛날 고전 한복이 아니라 아이들 거든 뭐든 상당히 이쁘게 많이 나와요.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것을 개발해가지고 특히 아동 한복 쪽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걸 브랜드화 시켰는데 어디라고는 얘기할 수 없고 아동 한복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은 자기가 본인 말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안 입은 애들 요새 애들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유명 메이커 그러면서 기성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럼 해갖고 도매를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도 식상이 저렇게 없는 사주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잘 될 때는 아주 잘 되고 굴곡이 심해요. 근데 첫 번째로 IMF 때 그 위기를 맞아서 아까 말한 한복을 다시 시작했고 했는데 잘 나가다가 우선 이제 공장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개성공단에 거기에 말 그대로 이제 공장을 세우고 투자를 해서 잘하는데 앞서 말하면 또 식상이 약한 사람들은 관과 대항할 능력이 약하다 했잖아요. 응? 관으로부터 어떤 사실은 보호받기가 어렵고 그런데 그 북한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또 베트남 쪽으로 좀 옮겨서 거기가 좀 심상하다니까 하는데 또 이제 코로나까지 딱 터지면서 상당히 어렵게 했는데 거기다가 또 회사 건물을 땅을 사놓은 거에다가 짓기 시작하면서 이제 코로나까지 겹치니까 장사는 안 되고 들어갈 돈은 많고 대출 받아 이자는 내야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게 해서 이걸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했던 사주인데 원래 본인도 자기는 지금도 본인 꿈이 자기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그 기획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가 처음 초창기 살 때부터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한 핵심 멤버들이 너댓 명 있대요. 이 친구들고 다 떨어버리고 또 다른 그런 아이디어 그게 차라리 맞다. 아까 기획이나 상품을 기획하고 아이디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으로도 다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을 한번 그 예술적인 감각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 한번 이제 제품 생산도 식상이 없는 사람은 생산 제조업이 별로 안 좋다겠잖아요. 아까 쉽지 않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생산 제조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OEM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돌려서 핵심 멤버들만 가지고 한번 다시 추진을 할까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데 아무튼 입이 무겁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그 아이디어는 있지만 남한테 발설을 잘 않고 하면서 사업도 통 크게 했으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데 와 있는 그런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또 사기도 좀 당하고 그랬는데 이 본인이 들으면 서운할지 몰라도 진짜 순진하고 뭘 몰라서 사기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요새 무슨 펀드다 뭐 비트코인이다 뭐다 사기당하는 것은 욕심 때문에 좀 투기성 때문에 뭐가 이렇게 뭐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인데 뭐 한 달에 이 정도면은 뭐 은행 이자가 몇 배, 10배, 20배 더 준다고 이런 식으로 뭐 거기에 욕심 때문에 자기가 욕심을 피다 보니까 위험 요소를 감수하고라도 투자를 했다가 사기당하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제가 볼 땐 그래서 그 사기를 친 사람이 나쁘지만 사기를 거기에 말려 들어간다고 그럴까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정말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욕심을 피워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렇게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막 어디에 무슨 천 이런 물건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그럼 네가 사서 하고 네가 해서 너나 돈 벌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그걸 끌어들이려고 그냥 애탕같탕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기당할 일이 없죠. 제 스타일이니까 저는 나의 식상이 없으니까 투자나 투기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생각했으니까 그냥 너나 많이 벌고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 당할 일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조금 투자하면 어쩌다 저기다 이런 생각에 투기성 있는 일을 가다보다 보면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여기도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것도 식상이 없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봅니다. 말은 평소에 말수는 적어도 말을 하면 힘이 있고 많은 사람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언행을 잘 구사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